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 있으시죠? 분명히 잘못한 건 내가 아닌데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 서러운 마음. 사실을 다 아는 사람들이 침묵할 때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는 상황.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참기 힘든 감정입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걸 꺼내는 순간 예민하다, 감정적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꼭 참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나 혼자 속이 끓고 억울함은 더 깊어집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날이 서 있어요. 괜찮은 척해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되뇌게 되죠.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나? 그런데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납니다.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 그 정도로 예민하게 굴 필요가 있나? 마치 내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억울함을 표현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더 억울한 사람이 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자주 놓이다 보면 사람은 말하기보다 침묵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차라리 참고 넘기는 게 낫다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 말을 하지 않으면 억울함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쌓이기만 할 뿐이죠. 침묵은 때로 품위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계속 참고만 있으면 결국 내 자존감이 상하고 관계에서도 점점 위축됩니다. 중요한 건 억울하다고 무조건 화를 내거나 소리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참고 참는 게 능사도 아닙니다. 억울함을 표현하되 내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상대에게도 과하게 다가가지 않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감정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달하는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 말을 배우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억울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전달하는 연습입니다. 관계는 법정이 아니고 감정은 판결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더 크게 외칠수록 진심은 작아지고 오히려 조용한 한마디가 상황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 억울하고 말하면 더 억울해지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건 바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집니다. 나에게 분명히 부당한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한 발 물러서며 그 정도 일로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억울한 사람만 더 고립되고 속만 끓이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법정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조목조목 따지고 증명한다고 해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거나 정의가 실현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감정은 판결문처럼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태도는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나친 해명은 방어로 비치고 감정적인 말은 분노로 해석되어 상대의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할수록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말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억울함은 증명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표현해서 풀어야 합니다. 관계는 논리보다 정서가 우선이며 내 감정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상대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면 관계는 멀어지지만 품위 있게 표현하면 오히려 마음이 전달됩니다. 진심을 담되 절제하는 말 한마디가 상황을 바꾸고 내 자리를 지켜줍니다. 결국 억울함을 해결하는 핵심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말의 방향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표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삼키며 침묵할 필요는 없지만 감정에 휘둘려 스스로를 망가뜨려서도 안 됩니다. 중심을 지킨 단 한마디가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억울함을 느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문장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감정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는 지혜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흔히 감정을 터뜨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오히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몰아가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말의 기술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그 상황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입니다. 이 문장은 상대에게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으면서도 내가 느낀 감정을 은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표현이 단정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편하다는 말은 감정의 사실을 전달하는 표현으로 상대의 방어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 방식을 비폭력적 의사소통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쏟아내지 않고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말할 때 상대는 방어보다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불쾌했다나 기분이 나빴다는 말보다 불편하게 느꼈다는 말은 훨씬 부드럽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뿐 아니라 말하는 나 자신도 보호합니다. 속상한 마음을 속으로만 사귀다 보면 마음속에 쌓여 감정이 병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 한 문장이라도 내 감정을 표현하면 억울함이 조금은 덜어집니다. 또한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진심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확신도 얻게 됩니다. 억울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 상황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라는 한 문장은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지켜주는 가장 정중하고 강력한 표현입니다. 감정이 끌어오르는 그 순간,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먼저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억울함을 이성적으로 풀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종종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해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오해를 사거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져 억울한 위치에 놓이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말의 속도를 높이고 목소리의 크기를 키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짜 필요한 건 빠른 해명이 아니라 차분하게 중심을 잡고 나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한 문장입니다. 제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은 억울함을 격정적으로 쏟아내는 대신 오해의 여지를 조용히 짚고 넘어가는 표현입니다. 상대를 탓하거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쪽의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의 자리에서 내 발언이 왜곡돼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분위기는 방어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그 상황에서 제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상황은 훨씬 부드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해명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나의 체면도 지키고 상대에게도 반성의 기회를 주는 고급스러운 대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내 말을 곡해하거나 듣고도 흘려버립니다. 그때마다 억울함을 외치면 오히려 더 억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다릅니다. 전달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담으면서도 그 표현 방식에
책임을 일부 돌리는 겸손한 방식입니다. 이 말이 던져졌을 때 상대는 방어보다 반성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억울한 상황은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나의 이미지와 관계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불같이 화내는 사람보다 조용히 말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는 단순한 말로는 얻기 어렵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입장을 정리하고 상황을 되짚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억울함은 말로 싸워서 풀기보다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풀립니다. 그럴 때 제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은 당신의 억울함을 정중하게 꺼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참다 결국 목소리를 높입니다. 감정이 폭발하면서 왜 자꾸 나한테 그래요?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같은 말이 튀어나오지요. 하지만 그런 말들은 순간의 감정을 풀어줄 순 있어도 결과적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이 오히려 공격으로 들리고 상대는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억울한 순간 내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관계를 지켜내고 싶다면 한 문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해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문장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으면서도 내 의견을 조용히 꺼낼 수 있는 가장 품이 있는 표현이지요. 이 말의 핵심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입니다. 상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왜곡됐다고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선을 조용히 그어주는 겁니다. 공격하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 그래서 이 말은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나를 지켜주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의도를 왜곡해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갈등만 커집니다. 하지만 차분히 그때 이야기요. 저는 그 일에 대해 제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오히려 당황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도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진짜 강한 말은 큰 소리가 아니라 절제된 단어에서 나옵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킨 사람의 한마디가 오히려 상대의 인식을 바꾸고 관계의 판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이 아닌 태도로 말하세요. 단순하지만 단단한 문장, 그 일에 대해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은 깊은 울림을 주고 어떤 말은 공허하게 흘러갑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을 꺼낸 사람의 평소 태도, 말과 행동 사이의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태도로 일관해 온 사람이 그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라고 말하면 그 한 문장만으로도 상대는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 감정을 절제하고 중심을 지켜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는 자연스럽게 무게가 실리며 듣는 이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늘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말을 가볍게 여겨온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그 말을 가볍게 흘려버리기 쉽습니다. 결국 말의 진짜 힘은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꺼내기까지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려는 노력이 쌓여야 말에도 신뢰가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 감정이 격해지면 목소리를 높이거나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말보다 태도가 먼저 단단해야 합니다. 말은 상대를 바꾸려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태도를 드러내는 결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 말을 꺼낼 수 있을 만큼의 품위를 평소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말은 상황을 조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징표입니다. 평소에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해온 사람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상대에게 공격이 아니라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조용한 말 한마디가 강한 분노보다 더 큰 힘을 갖는 이유는 그 말이 단단한 태도 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입니다. 단단한 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다짐, 관계를 지키겠다는 의지, 그리고 상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성찰이 쌓여야 비로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평소의 말버릇보다도 태도의 품격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존중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이 진심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공허하게 흘러가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울림이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조용히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온 사람의 한마디는 강한 울림을 줍니다. 반면에 평소에 감정적이고 말이 앞서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결과물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가 결국 내가 내뱉는 말의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조용히 단호하게 그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움찔하고 자세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평소 태도에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크기보다 말하는 사람의 품성을 먼저 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말을 하기 전까지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입니다. 평소 일관되고 진중한 태도를 유지해 온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품격이 묻어납니다. 반대로 사사건건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에 치우쳐 자신을 드러내려 했던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결국 말의 힘은 화려한 언변이나 말솜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곡차곡 쌓아온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싶다면 평소의 자세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로 무엇을 바로 잡으려 하기보다 말이 나오기 전에 삶이 먼저 단단해야 합니다. 말은 태도의 결론이며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억울한 순간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의 평소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을 전달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태도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해를 받거나 내 의도와 다르게 일이 퍼져나갈 때 사람들은 흔히 감정에 휘둘려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방어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상황을 풀기보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상대와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감정은 빠르지만 관계는 느리게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억울함이 클수록 말과 태도를 더욱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억울함을 표현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드러냅니다. 큰 소리와 격한 반응은 순간의 감정은 풀어줄 수 있어도 결국 상대의 방어심을 키우고 오히려 나를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 단호하면서도 조용한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런 인식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결국 타인의 존중을 끌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지키는 말 한 줄입니다. 그건 제 입장과는 조금 다르네요. 이 일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세 문장은 감정을 담대 흘려보내지 않고 나를 지키되 상대를 적으로 돌리지 않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말의 힘은 단어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억울함을 참기보다 외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방향이 잘못 흘러가면 되돌릴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후회로 남는 건 그날의 억울함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표현한 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내 사람됨을 잃지 않는 말 한마디를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말은 곧 태도의 결론입니다. 그 말을 하기 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가 말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평소 단정한 태도와 품격 있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같은 한마디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이기는 힘은 결국 태도에서 나옵니다. 싸움이 아니라 품격으로 지켜낸 관계,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보세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읽다 였습니다.